안녕, 친구들. 오늘은 멀리 먼 나라 체코의 신기한 전설을 들려줄게. 제목은 용감한 반시크와 마법의 호수야. 옛날 옛적 체코에 마법의 호수가 있었어. 그 호수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살았는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정은 자신의 호수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지요. 어느 날 용감한 소년 반시크가 호수 근처 숲에서 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호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차밍 물속에서 반짝이는 물거품이 반시크 주위를 둘러싸며 그를 부드럽게 껴안았지요. 그때 마법의 요정이 나타나 반시크를 안전하게 호수가에 데려다 주었고 용감한 소년의 용기에 감동받아 자신을 드러냈어요. 요정은 반시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어요. 이 호수 밑바닥에는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하지만 그 보물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찾을 수 있어. 반시크는 보물을 찾기를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호수를 배회했어요. 그 사이 숲속 동물 친구들도 그를 도왔지요. 쨍그랑 곰은 힘을, 뿌 사슴은 민첩함을, 찍찍 쥐는 지혜를 나눠주었어요. 됐어요. 드디어 일주일 후 반시크는 호수에 뛰어들어 심오한 물속 세계로 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호수의 바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반시크를 맞이했고 그 중 눈부시게 빛나는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클릭! 보물상자를 열고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이 들어 있었어요. 반시크는 구슬을 가지고 호수를 나와 마을에 갔고 그곳에서 구슬의 빛을 나눠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반시크가 가져온 마법의 구슬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와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그 구슬 빛을 받자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제 슬픈 일이 없을 거야.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고 반시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박수 짝짝짝.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요정과 반시크가 준 구슬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사람들은 요정에게 감사하며 물속 깊은 곳에 보물을 그대로 두기로 결심했어요. 풍덩 호수는 다시 평화롭게 반짝이고 반시크는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모험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시크와 요정은 친구가 되어 매일같이 호수 주변을 함께 지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행복의 호수라고 부르며 사랑과 용기가 있을 때에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숲속 동물 친구들도 호수 주변을 지키며 호수와 마을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반시크와 동물 친구들의 모험은 그 후로도 끝없이 이어졌지요. 아이들, 우리 생활에서도 용기와 친절함이 마법처럼 멋진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시크처럼 매일 작은 용기를 내서 세상에 기쁨을 나누어 봐요. 여러분도 반시크처럼 멋진 이야기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소와 착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가족을 도와주면 우리 세상도 더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친절하고 용감한 반시크처럼 될 준비를 하자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볼까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거나 필요할 때 도와주기, 친구와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이랍니다. 이처럼 반시크와 호수의 요정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용기가 있을 때 아름다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법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운 걸 실천해 보자고요. 제목 바보 이반과 황금 물고기. 안녕 친구들. 오늘은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흥미진진한 전설을 들려줄게. 그 이름은 바보 이반과 황금 물고기야. 옛날 옛적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 그곳에 바보라고 불리는 착한 청년 이반이 있었지. 모두가 바보라 불렀지만 이반은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 하루는 이반 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 쉬쉿 물결 소리를 들으며 꼿꼿이 낚싯대를 든 이반. 그때 반짝반짝 뭔가가 낚싯대에 걸렸어. 이반은 기쁘게 낚싯줄을 감았지. 그런데 뭐가 나타났을까? 바로 황금빛을 띠고 있는 놀라운 물고기였어. 부탁이 있어요, 이반.
날 놓아주면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요. 황금 물고기가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 이반이 솔깃해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하며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보내주었어. 물고기는 감사를 표하며 물결 속으로 사라졌어. 잔잔한 물결만 남은 호수를 바라보며 이반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됐어. 겨울이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은 추위에 떨며 배는 고프고 옷은 낡은 상태였지. 다음날 이반은 다시 냇가로 갔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간절했지. 그때 황금 물고기가 다시 나타났어. 이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고기가 물었어. 이반은 겸손하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과 충분한 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 황금 물고기는 미소를 지으며 물속으로 사라졌어. 친구들, 그리고 이적은 마치 마법처럼 이루어졌다. 친구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이반이 냇가에서 가져온 따뜻한 옷가지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오는 걸 발견했어. 마을 사람들은 추위도 굶주림도 잊고 즐겁게 축제를 벌였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반의 욕심 많은 형이 황금 물고기의 마법에 대해 듣고 더 큰 부를 원했어. 형은 이반을 따라가 황금 물고기를 잡아 자신만의 소원을 비는데 과연 바보 이반의 순수한 마음이 형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형은 황금 물고기의 마법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반의 형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어. 그는 황금 물고기를 잡아서 터무니없이 큰 부를 요구했지. 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싶어. 황금으로 만든 궁전이 필요해 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황금 물고기는 그의 욕심에 실망했고 욕심은 좋지 않아요. 마음의 불을 찾아야 해요 라며 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이반의 형은 노여워하며 황금 물고기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결국 형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욕심은 마을에 불행만 가져다 주었어. 이반의 형은 화가 나서 황금 물고기를 다시 찾아갔지만 물고기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 결국 형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한편 이반은 자신과 마을을 위해 필요한 것만 바라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황금 물고기의 도움으로 마을은 나날이 풍요로워졌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반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 주위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친절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야기를 마친 지금 여러분도 이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주변 친구들과 예쁜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친구들, 욕심은 나쁘고 감사하고 마음은 아름다워요. 이반처럼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착한 행동 하나씩 해보며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황금 물고기 같은 마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마법은 바로 사랑과 친절함이지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고 우리의 마음도 황금처럼 빛나게 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신비로운 이집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특별한 전설을 만들어낸 나라. 이집트란 곳에서는 정말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재미있고 모험 가득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준비되었나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 딜런이란 작은 독수리를 만나볼 거예요. 딜런은 평범한 독수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딜런에겐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마법의 날개였죠. 딜런은 어느 날 높은 하늘을 날던 중 멀리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보물이었죠. 빛나리, 반짝, 이상한 빛은 딜런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사막으로 내려갔어요. 쏴! 하늘에서부터 모래바람 소리가 들리는 사막은 정말 뜨겁고 넓었어요. 그런데 보물은 녹색의 거대한 돌판이었어요. 그건 바로 이집트의 신비로운 보물, 세계를 밝히는 태양판이었답니다. 딜런은 그 태양판 가까이 다가가자 돌판에서 갑자기 빛이 난 뒤 말을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누구니? 작은 독수리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집트 태양신 라였어요. 나는 딜런에게 태양판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둠을 가져오려는 사악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딜런은 겁에 질렸지만 용감하게도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라시는 딜런에게 장엄한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 순간 딜런의 날개에서는 황금빛 깃털이 빛나 하늘을 가르며 쏜살같이 날아올라 아름다운 이집트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딜런은 위에서 본 풍경에 넋을 잃었죠. 하지만 딜런은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악한 적들을 쫓아내며 태양판을 지켜냈답니다. 날이 갈수록 딜런의 용기와 빛나는 깃털 덕분에 사악한 적들이 물러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도 딜런 덕분에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모험의 끝에서 딜런은 라신에게 큰 감사를 받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발견했어요. 라신과 사람들은 딜런을 빛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전설의 영웅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딜런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 마음속에서도 간직됐답니다. 친구들도 이제 알았죠? 용기와 희망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아이들은 창가에 선 딜런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딜런. 내 덕분에 우리는 매일 밤 달콤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어. 그리고 딜런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세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하여 딜런은 사랑받는 전설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이들은 눈을 감고 딜런처럼 멋진 꿈을 꾸기를 소망했어요. 이렇게 딜런이 이집트 전설의 영웅이 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 의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딜런처럼 용기 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배운 이집트의 멋진 이야기와 용기 넘치는 딜런을 기억하며 새로운 모험을 펼쳐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잘 들어요, 친구들. 이집트 사람들은 딜런이 준 용기로 함께 모여 희망의 춤을 추며 기뻐했답니다. 태양신 라의 축복으로 딜런은 이집트의 하늘을 밝히는 빛이 되었어요. 딜런의 용기는 평범한 이집트 사람들마저 강하게 만들어 줬답니다. 아이들은 딜런을 보며 자신들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음을 배웠어요. 이집트의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독수리 딜런을 상상하기도 해요. 아주 멀리 있는 그 별똥별이 바로 용감한 딜런처럼 우리 모두도 날 수 있겠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들도 결국 도전이자 모험이라는 걸 기억해요. 딜런처럼 때로는 사막을 거닐듯 고난을 만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판처럼 희망을 찾을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딜런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집트 이야기가 끝났어요. 친구들, 하지만 우리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딜런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을 신나게 탐험해 보자고요. 제목 잃어버린 태양을 되찾은 잉카 마을의 용감한 코니. 안녕 친구들. 오늘은 페루에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게. 페루에는 옛날부터 많은 전설과 신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옛날 페루의 잉카 마을에는 코니라는 용감한 소녀가 있었어요. 잉카 마을은 언제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위를 덮던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적인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추위와 함께 슬픔이 찾아왔죠. 어두워, 추워, 무서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런데 용감한 코니는 태양을 되찾기로 결심해요. 코니는 작은 배낭에 간식과 물, 따뜻한 담요를 싸서 모험을 시작했어요. 저는 용감해. 태양을 찾아올 거예요. 그녀는 날카로운 바위와 기이한 식물들이 있는 신비한 정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코니가 걷다 보니 갑자기 달콤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라라라 근처 나무에는 긴 꼬리의 아름다운 새 투칸이 있었어요. 투칸은 코니에게 말했어요. 인간 친구여, 태양은 천상의 악한 영혼에게 갇혀버렸답니다. 저만 따라와요. 코니는 투칸을 따라 고대 신전까지 도착했어요. 신전 안에서 코니는 굉장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태양이 슬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흑흑 구해줘요. 영혼은 코니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코니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인형을 꺼내며 이 인형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태양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영호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아 태양을 풀어주었어요. 반짝이는 태양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자 마을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답니다. 와, 햇살이 따뜻해. 그 사람들은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코니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힘이 세고 용감한 코니 덕분이야.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답니다. 이렇게 코니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마을의 환한 빛을 되찾은 잉카 마을은 다시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춤춰요. 노래해요. 태양이 돌아왔어요. 라고 노래했죠. 마을 사람들은 코니를 위해 큰 축제를 열어주었어요. 축제에선 색색깔의 풍선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코니는 마음의 따뜻함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코니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친구들도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코니의 잉카 마을은 다시 환한 빛을 되찾았답니다. 코니는 마을로 돌아오자 모두가 그녀에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코니, 우리의 태양을 돌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기들까지 모두가 코니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코니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태양을 되돌려준 거예요. 라며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후로 잉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태양에게 인사를 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태양님.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따뜻해졌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노래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답니다. 코니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친구들도 코니처럼 용감해지고 매일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살면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잊지 마세요. 항상 마음속에 있는 태양을 밝히면 여러분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웃으며 즐거운 하루 보내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신비로운 인도의 전설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해. 비포 꼬꼬대. 해가 뜨기 전부터 우리는 인도에 숨겨진 신비한 이야기, 하누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야. 먼저 조금 소개를 하자면, 하누만은 원숭이 신이야. 우리가 아는 그 똑똑하고 장난기 많은 원숭이 맞아. 하누만은 용맹스럽고 힘이 엄청 세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설적인 영웅이었단다. 그럼 이제 하누만의 대모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잘 생각해봐. 하누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원숭이 신이었어. 하지만 어릴 때 장난을 많이 쳐서 어른들이 크게 화가 났지. 그래서 하늘이 하누만의 힘을 잠시 잊게 만들어 버렸어. 이야기의 첫 장면 속에 하누만은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하지만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의 영웅 하누만은 어느 날 라마라는 왕을 만나. 라마의 아름다운 아내 시타가 악한 라반에게 납치되어 버렸어. 라마는 시타를 구하기 위해 하누만의 도움을 요청했어. 여기서 잠깐, 라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누만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 핑! 하누만이 거대한 점프로 바다를 건너고 쾅쾅! 악당들과 맞서 싸우며 시타를 찾아 나서는 거야. 신나는 모험이야. 돌고래와 함께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배를 여행하고 바다 위를 달리며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 하누만은 두려움 없이 라반의 성까지 당당하게 찾아갔어. 그리고 결국 하누만은 시타를 찾아내.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하누만은 시타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지. 하누만은 지혜롭게도 라반의 성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어. 그는 윙윙 바람처럼 빠르게 성 안을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빠방, 하누만의 꼬리에 불이 붙어버렸어. 그런데 하누만은 영리한 원숭이 신답게 자신의 꼬리로 라반의 성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夸광 큰 화재를 만들었지. 하누만은 라반의 성에서 무사히 탈출해 후드득 날아와 라마에게 시타의 안부와 라반의 약점을 전했어. 라마와 하누만은 용감하게 라반과 그의 군대에 맞섰고 짜잔! 영웅처럼 승리를 거머쥐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라마와 시타는 다시 행복하게 재회할 수 있었어요. 야호! 모두가 웃으며 축하했어요. 이제
우리의 영웅 하누만은 큰 일을 해냈다고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난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단다. 하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힘이 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구를 돕고 용기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도 하누만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용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야. 여러 가지 문제에 맞서며 늘 똑똑하고 영리하게 행동해보자고 해. 모두가 서로를 도우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친구를 도와주는 것, 용감함, 그리고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것이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하누만처럼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웅 하누만이 보여준 것처럼 도움을 줄 때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해보자고. 우리도 용기 내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하누만의 이야기 끝. 친구들은 이제 꿈나라로 가기 전에 작은 영웅이 될 준비를 해볼까? 여러분도 하누만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어보자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크게 외쳐봐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네, 친구들. 오늘은 스페인에 전해지는 신나고 신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바로 이나레스 영주의 보물이라는 이야기야. 옛날 옛적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 이나레스에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 이 보물은 이나레스 영주가 자신의 성에 숨겨둔 거대한 에메랄드였지. 마을 사람들은 이 에메랄드를 부와 행운의 상징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이 에메랄드를 얻으려면 영주가 마련한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 하나는 힘의 시험, 둘은 지혜의 시험, 셋은 용기의 시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이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파블로라는 용감하고 영리한 소년이 나타났어. 파블로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어. 첫 번째 시험은 힘의 시험. 파블로는 거대한 바위를 옮겨야 했어. 헉헉 숨을 헐떡이며 바위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이 바위는 아주 무거웠어. 근데 파블로는 주변에 있는 둥근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롤러를 만들어 바위를 쉽게 굴렸단다. 잉그랄랄라. 바위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옮겨졌어.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 성 안에 있는 마법의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어. 파블로는 웃으며 미로 안으로 들어갔지. 짹짹 새소리를 따라가며 아찔한 함정을 피해가고 줄기차게 미로를 탐험했어. 마침내 그는 논리와 직감을 모두 사용해서 미로의 중심에 도달하고 성의 중심에 도착한 파블로 앞에 3번째 시험, 용기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말을 타고 검은 숲을 건너는 것이었지. 우당탕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후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 하지만 파블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숲을 건넜어. 드디어 파블로는 보물이 숨겨진 방에 도착했어. 그런데 거기에는 거대한 에메랄드 대신 마을에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마법의 샘이 있었어. 파블로는 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와 물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 그날 이후로 파블로는 이나레스 영주의 물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지혜와 용기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어. 파블로 덕분에 이제 리나레스 마을에는 푸른 초록이 넘실거리고 맑은 물이 흘러넘쳐 모두가 웃음 짓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보물은 항상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찾아야 하고, 진짜 보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가장 큰 보물이랍니다. 친구들도 파블로처럼 주변을 돌보고 마음을 넓게 가질 때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단다. 이야기 끝. 그래서 친구들, 진정한 보물을 찾으려면 파블로처럼 우리도 용기 내어 도전하고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생각지도 못한 값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파블로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지혜를 나누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늘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을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프랑스에 전해지는 신나는 전설을 함께 들어볼까요? 제목은 용감한 꼬마 기사와 용이랍니다. 옛날 옛적 프랑스에는 커다란 숲과 성이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숲 속에 나타난 거대한 용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했답니다. 용이 뿜어내는 불길은 쉬잉하고 타오르며 숲속을 태웠어요. 이에 마을의 왕은 용을 물리칠 용감한 기사를 찾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지요. 그런데 용감해 보이는 기사들은 모두 용의 크고 무서운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꼬마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피에르. 피에르는 작았지만 용감했어요. 그는 작은 창과 방패를 들고 숲속으로 향했죠. 숲속에 들어서자 마주한 용. 용이 주렁주렁 소리를 내며 피에르를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용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친구, 우리 친구가 될래? 용은 처음 듣는 따뜻한 말에 놀라며 순하게 변했어요. 용은 사실 외로웠던 거였지요. 피에르와 용은 친구가 되었고, 피에르는 용에게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용이 친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춤을 추고 즐겼답니다. 짜잔 덕분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친구들, 우린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용기가 작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피에로와 용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작든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했든 가슴 속에 용기와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답니다. 그리고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요. 우리 모두 용감한 피에르처럼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봐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세상도 밝게 변할 거예요. 감사해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신나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제목 멋진 모험. 덴마크 바다의 수호자.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거인 오걸. 안녕 친구들. 오늘은 덴마크에 전해지는 재미있는 거인 이야기를 해줄게. 이름은 오걸. 이야, 오걸은 덴마크 바다의 수호자였어. 그는 힘이 얼마나 셌냐면 파도를 바닷가에 살포시 놓을 수 있을 만큼. 짜잔, 어느 날 오늘은 바다에서 큰 파도를 잠재우러 나섰어. 쿵 하고 파도가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 오걸은 씩씩하게 그렇지 않아 하며 바다로 걸어갔어. 그런데 오걸의 손길이 닿자마자 파도들이 쥐 하고 조용해졌어. 바다 생물들이 볼 때마다 와 하고 감탄했지. 하지만 어느 날 덴마크의 어부들이 큰 문제에 봉착했어. 바다가 너무 거센 탓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 어부들이 속상해하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할 때 아이들이 오걸 오빠, 우리를 도와줘 라며 오걸을 불렀어. 오걸은 엄청난 힘을 모아 바다를 가라앉혔어. 울컥울컥 파도가 가라앉자 어부들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지. 건강한 고기들이 투둥투둥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에서 뛰노는 걸 보며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어. 야호, 고마워. 오걸은
바다가 다시는 흉포해지지 않게 만들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바다를 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너희 마을을 지켜준 건 나의 기쁨이야. 라고 약속했어. 그 후로 오걸은 덴마크 최고의 수호자가 됐지. 마을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오걸은 헤헤 기쁘다며 웃었어. 바다의 평화가 찾아오자 멀리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지. 이제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오걸의 도움을 청하게 된 거야. 오걸은 둥가둥 커다란 목소리로 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하고 외치며 새 모험을 시작했어. 그리고 오걸의 전설은 덴마크 곳곳에 퍼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단다. 힘찬 오걸의 모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 그 후로 오걸은 덴마크를 지키는 영웅이 됐어. 하지만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멀고 먼 바다의 끝에서 푸른 수면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 오걸은 어찌 됐든 그 보물을 찾아야겠어 하며 힘차게 출발했어. 그의 걸음은 바람처럼 빨랐고 파도를 가르며 좌하고 나아갔지. 마침내 오걸이 눈앞에 보물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는 찰칵 잠금을 푸는 소리를 들었어. 상자는 바다의 평화와 사랑을 지키는 마법의 진주를 숨기고 있었어. 오걸은 진주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어. 마법의 진주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진주는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화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사람들은 우와 하며 놀랐고 오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제 이 마법의 진주 덕분에 덴마크의 바다와 마을은 늘 평화롭게 지켜졌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어린이들은 오걸처럼 강하고 착한 덴마크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모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용기와 사랑을 찾아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걸의 전설은 아이들의 꿈과 모험을 자극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보물을 함께 찾아보자고. 멋진 모험은 끝나지 않았어. 오걸이 마법의 진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니 사람들은 웃으며 그를 환영했어. 반가 반가. 우리의 영웅 오걸이 왔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득 안고 오걸에게 모여들었지. 우와 진짜 진주를 본 적 없어요. 오걸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 진주는 매우 귀한 보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 평화란다. 너희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끼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보물이야. 술술 오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들은 함께 모여서 내일부터 우리도 오걸처럼 서로 사랑하며 도와줘야겠어요 하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작은 수호자가 되어 서로의 마음과 바다의 평화를 지켜주었답니다. 아이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싱그럽고 시원해 하고 웃으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걸처럼 강하고 다정한 마음을 키우며 덴마크의 어린 수호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덴마크 곳곳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줬어요. 그렇게 오걸의 전설은 오늘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한 끝. 안녕 친구들. 오늘은 멀리 독일에서 전해오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용감한 기사와 불을 뿜는 거대한 용이 나오는 니벨룽의 반지라는 신화야.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독일의 깊은 숲속에는 아주 강력한 마법의 반지가 있었어요. 이 반지는 세상의 모든 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반지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반지에는 큰 저주가 걸려 있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난쟁이가 반지를 가지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난쟁이는 금으로 만든 반지를 쓰고 강력한 힘을 얻었지만 결국 그 저주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반지는 곧 욕심 많은 자들의 손을 거쳐 거대한 용 파프니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용 파프니르는 반지를 감추고서는 반지를 지키기 위해 불을 뿜으며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용감한 젊은 기사 지그프리트는 용을 물리치고 반지를 되찾아 마법을 풀기로 결심해요. 지그프리트와 용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죠. 지그프리트는 영리하고 용기 있게 용과 싸워 마침내 용의 약점을 찾아내어 용 파프니르를 물리쳤어요. 지그프리트는 용 파프니르를 물리치고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마법의 반지의 저주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반지에 얽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싸움에 휘말리고 마법에 의해 상처받았죠. 지그프리트 역시 결국 저주 때문에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화를 통해 우리는 굉장한 힘과 부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욕심이 많으면 결국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리벨롱의 반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여, 용감하고 정직한 지그프리트처럼 우리도 용기 내서 도전하고 또 마음속 욕심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 보아요. 그럼 오늘도 신나는 모험을 꿈꾸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멋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제목 용감한 기사와 드래곤의 대결 세인트 조지의 전설. 안녕 친구들. 오늘은 너희에게 멋지고 무척 흥미로운 영국의 전설을 들려줄 거야. 영웅 기사와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등장하는 세인트 조지의 전설이야. 옛날 옛적에 지금의 영국 땅에 실비니아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 근데 말이야, 이 평화롭던 마을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단다. 그것은 바로 험악한 드래곤. 드래곤은 마을 근처 동굴에서 살면서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어. 그는 음식으로 소를 요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드래곤이 원하는 대로 했지. 하지만 어느 날 드래곤은 더 이상 소로 만족하지 않기 시작했어. 그는 마을의 젊은이, 심지어는 왕비의 딸까지도 잡아먹겠다고 위협했다고. 그때 마을에 한 용감한 기사가 나타났지. 이름은 조지라고 했어. 세인트 조지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번쩍이는 창을 들고서 말을 타고 드래곤을 향해 나아갔어. 조지의 창은 드래곤의 두꺼운 피부를 찔렀고 드래곤의 불은 허공에 사라졌어. 조지와 드래곤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국 조지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그 거대한 괴물을 물리쳤단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 그들은 세인트 조지를 영웅으로 추앙하며 그의 용기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지. 그래서 매년 4월 23일은 세인트 조지 데이가 되었어. 세인트 조지는 드래곤을 물리친 이야기로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용감한 기사로 기억되고 있지. 그리고 친구들, 세인트 조지의 전설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말이야.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용감한 기사 세인트 조지는 드래곤과의 대결로 건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어. 그리고 친구들이여, 기억해둬. 우리 모두 속에는 세인트 조지처럼 용감한 기사가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자고. 그래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용감해. 하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도전해보자. 그럼 모두들 세인트 조지처럼 멋지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용감한 기사와 드래곤의 대결 마이너스 세인트 조지의 전설이었어. 다들 꿈속에서도 용감한 모험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안녕.